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GN CEO 윤학형입니다. 오늘은 기업 신용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업을 상담하면서 기업 신용등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기업 신용등급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어디에서 신용등급을 진단을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1일, 2일하고 8일, 9일하고 법인 강의를 합니다.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니까요. 예,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업 신용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도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예,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의 그 방법이나 내용들이 좀 다를 뿐이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기업 신용등급의 정의를 보시면 1년 이내에,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 데이터로 쓰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신용등급 평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 거를 메인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5군데 회사가 각각 다 다르게 평가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예,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회사, 평가 회사 것을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잘 헷갈릴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매우 자주 봤던 부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우리 신용등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신용등급이잖아요. 신용이 좋냐? 신용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 채무상환 능력이겠죠, 그게.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1년 이내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신용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기호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보셨죠. AAA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용 평가 등급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뒤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매년 4월부터 6월 달, 보통은 이제 전년도 결산이 끝나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나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홈택스 국세청에다 이제 신고가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자료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기업 신용평가를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회사들은. 자, 그래서 신용등급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통 이제 AAA는 제일 좋은 회사죠. 등급으로는. 그래서 AA부터 BBB까지가 아무래도 좀 양호한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AA 등급에서부터 CCC 등급까지 등급 내에도 또 상대적으로 우열 정도에 따라서는 BB 플러스, BB 제로 이렇게 보시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용등급은 기업의 3개년간의 재무제표를 잘 관리를 해야만 등급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디에다가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공공기관 제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달이라고 하는 것, 입찰,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라장터. 그거를 다 이제 공공기관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대출을 할 때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협력업체 선정을 할 때 그 기업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공공기관 등 공공입찰, 요럴 때는 이제 당연히 기업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제가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의 유형에 따라서 AAA는 배점이 몇 점, AA는 몇 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몇 점,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등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특히 입찰하시는 분들은 그 신용등급에 되게 민감해 하세요. 심지어는 상대 경쟁사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뭐 크레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등급, 모형 등급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민간기업용 신용등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업체 등록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용등급하고 뒤에 나올 현금흐름 등급을 다 봅니다. 이게 필수겠죠. 그래서 기업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BB0, 그 다음에 현금흐름 등급은 웬만하면 CR2 이상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렵죠. 민간기업, 대기업의 그 협력업체로 등록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자금 조달할 때 BBB 등급 때, 그러니까 BBB 등급 때 이상의 기업 신용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대출받거나 할 때는 특히나 우리가 뭐 내년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할 때는 우리가 올해 뭐 예를 들면 등급이 BB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년을 위해서 BBB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결산 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전문가들의 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그 신용등급 평가 기간은 공공입찰용, 공공입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뭐 코데이터, 나이스 DMB 쭉 6군데를 적어놨는데요. 예, 이 6개 업체면 어디든 다 가능합니다. 어디서 받았든 모두 가능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기관은 당연히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인데 뭐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뒤에 가면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인증을 받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뭐 정책 자금을 받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형, 뭐 계량 모형이다, 뭐 비계량 모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계량 모형입니다. 예, 기술신용보증기금,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계량 모형을 보는데 뭐 재무 모형이다, 계량 비재무 모형이다, 대표자 모형이다. 이거는 비슷하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필터링, 비계량 평가, 등급 조정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사실 좀 빼려고 했는데 이제 코데이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계량 모형이에요. 그래서 계량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 재무 모형이다, 그 계량 비재무 모형이다, 대표자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코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나이스나 이런 데들도 다 거의 유사합니다. 예,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량 모형을 기준으로 평가가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재무 모형이고 그 다음에 비재무 모형이고 그 다음이 대표자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량 모형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는 계량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 모형 우리가 잘 아는 재무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안정성이다, 수익성이다, 성장성이다, 유동성이다 뭐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이 회사는 이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안정성이다라고 하면 뭐 부채 비율 아시죠? 차입금 의존도, 뭐 적립금 비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뭐 볼게 재무 비율은 그 다음에 뭐 수익성이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총이익률이 자산 수익률이 ROA 같은 경우 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률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예, 성장성 당연히 총자산 증가율 그 회사가 매년 자산이 늘어나고 있느냐 잉여금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서 전체 자산이 늘어나느냐 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또 활동성 뭐 매출채권 회전율 돈이 회전이 잘 되느냐 뭐 운전자본 회전율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뭐 유동성
예, 현금 비율, 예, 되게 중요하죠. 이 회사의 유동부채 대비해서 유동자산, 뭐 잉여금, 유동부채 대비 이익잉여금, 뭐 현금 영업이익 대비 유동부채, 유동성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잘 읽어보면 예, 결국엔 이자 비용으로 예,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예, 현금 흐름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이자 지급 후에 현금 흐름, 예, 현금 영업이익 이런 것들 당연히 보고요. 생산성 보고 금융비용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뭐 이자 보상 배울 같은 거 우리 그 크레탑에서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낼 때, 그죠? 이자 비용을 몇 회까지 감당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재무 비율이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츰차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재무 비율이 영향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무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비재무 모형이라고 그래서 재무적인 특성, 조금 전에 보셨던 그거 외에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평가 요소 중 계량화가 가능한 요소를 평가한다. 그래서 기업체 개황, 금융거래 현황 및 신뢰도, 재무제표 신뢰성, 자금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인데요. 뭐 기업체 개항이라는 게 자, 그런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업력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가 되는 거고, 사업장이 자가이냐, 임차이냐. 또, 예, 거기에 뭐 담보로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뭐 압류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 현황, 뭐 재무제표의 신뢰도,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의 추이, 최근 3개년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이제 계량 비재무 평가 항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쵸? 예,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자금 흐름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고, 여신 같은 부분들은 연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대표 개인이든 회사든, 예, 금융기관에서 여신거래 같은 것들, 연체, 신용도, 공공정보 경영 등에서 거래 신뢰도, 그러니까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연체 같은 것들이, 연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무정보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표자 모형이죠. 이것도 어떤 평가, 인증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자 경영 현황, 뭐 신용정보 대표자가 뭐 수시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 당연히 좋지 않죠. 동업계 종사기간 이런 거 인증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받을 때도 그대로 다 들어가는 요인들인데 신용도 평가에도 똑같이 들어가네요. 뭐 거주주택 소유 패턴, 자가냐, 뭐 임대냐, 월세냐 이런 것들 본다는 겁니다. 회사 평가를 하는데 대표자에 관해서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대표자 개인의 대출 현황, 보증 현황, 신용도 뭐 이런 것들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필터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저는 그다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신용 등급을 그 전 단계에서 산출했다라고 하면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용정보, 재무항목, 뭐 기타 채무 불이행 정보, 또 뭐 외부 감사회사 외감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적절하다든지 판정이라든지 거절이라든지 감사 결과가 또 뭐 3년 연속 단기 순이익, 현금 영업이익, 뭐 기타 뭐 권리 침해된 부분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등급을 기존에 이제 지금 좀 전까지 했던 그런 그 등급을 가지고 요걸 필터링하면서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채무불이행 같은 것들은 특히나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계량 비재무 평가라는 건데 이거는 뭐 기업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미래 추정 항목에 대해서 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을 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그 손 바깥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가중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는 법인이다라고 보면 대기업은 어차피 해당 사항 없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비회감 회사다라고 하면 재무 모형이 45%, 계량 비재무 모형이 35%, 대표자 모형이 20%입니다. 대표자 모형이 20%. 자, 소기업이다.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모형보다는 대표자 모형이나 계량 비재무 모형, 그러니까 재무 모형을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외감 같은 데는 당연히 재무 모형이 되게 중요하죠. 말 그대로 외부 감사를 받는 데니까. 대표자 모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잘 세팅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외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래서 재무 모형을 위주로 이제 본다라는 뜻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신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 모형보다는 비재무 모형하고 대표자 모형을 많이 보겠다라는 의미겠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용등급 평가가 지금 가만히 보면 기업의 인증이나 정책 자금을 평가할 때도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되는 이제 정보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정보는 5년까지 반영을 한다. 공공정보가 뭐겠습니까? 연체 자료, 세무 불이행 자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당연히 중요하니 연체 같은 것들 중요하죠. 그 외 재무 자료는 최대 4년, 기타 1년, 3년인데 재무 모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3년치는 항상 본다는 얘기죠. 직전 3년. 계량 비재무 모형은 최근 1년 내 정보니까 혹시라도 1년 안에 우리가 수정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수정될 것들이 있으면 수정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글쎄요. 대표자 모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연체, 체납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인데요. 요거는 또 다른 회사 거예요. 다른 회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섞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되게 비슷하죠. 재무요소, 계량 비재무요소. 그 다음에 비계량 비재무요소. 요거는 또 대표자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경영자 관련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 보시면 재무 요소는 당연히 재무 비율 들어가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비중이 클까라고 보면 안정성,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부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배율.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면 이게 이제 등급이 약간씩 이제 바뀐다고도 합니다. 현금 흐름이 그 다음이에요. 여기도 당연히 부채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 부분이 65점이에요. 현금 흐름하고 안정성 부분이 그렇습니다. 계량 비재무 요소 한번 볼까요? 사업성, 이 회사의 사업성, 기술력이 있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뭘로 볼까요? 벤처기업이냐? 이노비즈가 있냐? 또 여러 가지 기술 특허 같은 것들이 많냐? 이런 것들을 보겠죠. 팔로, 매출 같은 것들을 보면 팔로가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안정적인 팔로 그 판매처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면 나올 거고요. 거래 신뢰도 당연히 연체나 이런 부분들 점수 많이 깎아 먹습니다. 연체 부분 요거 아주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보유나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네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계량 비재무요소 중에 경영자 부분. 그 다음에 재무제표 신뢰성. 그 다음에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겠죠. 예를 들어서 연중에 만약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매출액이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어쨌든 여지가 있다든지 그런 그 계약이 확정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평가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계량 비재무, 비계량 비재무 같은 경우에 비율을 보면 재무 요소가 50%, 계량 비재무 요소가 여기는 30%,
그 다음에 비계량 비재무 요소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재무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예, 연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표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새로운 매출, 예,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은 새로운 매출들, 작년에 잡히지 않았겠죠. 올해 새로 생긴 것들은 아주 좋은 큰 매출이 있다든지, 큰 매출이 계획되어 있다든지, 확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참고로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등급이 AA인 회사가 뭐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 BBB까지도 보면 21년 현재 보면 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누적치로 보면 BBB까지가 12%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BB가 절반이에요. BB까지가.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부도율을 한번 보실래요? 예, 여기 지금 보면 A등급인 회사가 부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회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거래하는 거래처들이나 공공기관이나 뭐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BBB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죠. 예, 이제 BB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밑으로는 뭐 부도율이 높죠. 예, 높죠. 예. BB부터는 예.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B 최소한 예, BB 이상 웬만하면 BB까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신용 등급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31일 제 회계 연도 기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올 4월 달에 평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신용 등급의 유효 기간은 1년 동안이에요. 직전 1년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급일로부터 18개월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똑같은 경우에 만약에 평가를 4월 달에 안 받고 우리가 8월 달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전과 같으면 보통 1년이면 23년 8월 4일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은 예,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요. 발급일이 아니라 결산일입니다. 결산일 죄송합니다. 요거 예, 결산일로부터 18개월 그러니까 12월 31일로부터 18개월이니까 24년 6월 30일이 되겠죠? 예, 요거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산일입니다. 결산일로부터 18개월까지가 유효기간.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년 동안은 못 쓰는 거죠. 8월 달에 한 거는. 예. 자, 단기간에 상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업 신용등급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 평가기관을 모두 사용이 되니까 어떤 평가기관에 집어넣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BBB가 필요한데 BB까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런데 결산 전이라면 또는 증자 후에 막 또는 공공기관의 대형 수주 후에 또는 큰 거래 매출 확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거래에 대한 매출이 확정이 되고 또 수금 흐름 현금 흐름이 여유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정 매출이라든지 또 뭐 결산 전에라고 하면 약간의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예, 6개 평가 기간을 모두 사용이 되니까 A 기간에 했는데 저기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그래서 B 기관에 집어넣었을 때 더 잘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6개 평가 기관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어려운 경우는 뭐 당연히 평가기관마다 모두 서류를 딱 제출했는데 다 평가를 받았다. 예. 그 중에 뭐 변동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예. 기회를 놓치면 결산 전에 또는 매출 변동이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정 그게 들어갈 수 있는 변수가 바뀔 게 없다라고 하면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산 전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내년에 꼭 기업 신용등급이 올해보다 좋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재무 비율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 비재무든 비계량 비재무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등급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 제출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하고 현금흐름 등급을 다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탑이나 이런 신용조사 보고서에 보면 현금흐름 등급이라는 게 항상 같이 뜨잖아요. 이렇게 보면 CR1부터 CR2가 제일 양호하죠. 이 정도면 거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예, 여기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쉽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 등급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민간 기업하고 거래를 하거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현금 흐름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CR3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직전 연도에 결산하기 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기업 신용 등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님들하고 그 상담을 할 때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 등급이라는 게 이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에 유효하고 어떤 부분들을 건드렸을 때 조금은 등급의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 해야 그게 그나마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것에 이제 조달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6개 기관 모두 가능하니까 한 기관에서 잘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영업하시는 입장에서 되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시작하는 저희 하반기 법인 강의 꼭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